자, 이번에는 20쪽 필수 예제 9번이고요. 참거짓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함수의 극한, 수투에서의 내용에서도 이런 참거짓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수투에서도 무엇을 많이 말을 하냐면 그 함수의 극한을 설명하기 위해선 되는 함수들 위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은 이미 수투를 끝냈지만서도 그 안에 있던 함수는 전부 다 다항함수 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신박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함수의 형태는 아직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질 않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합답형, 참거짓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예제 사례 말고도 많은 영역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발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런 발레들을 꼭꼭꼭 체크해 놓고 머릿속 한켠에 저장을 해놔야 너희가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러한 문제를 발레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발레를 많이 봐놔야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고요. 한번 봅시다. 우리 기억.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이라는 것이 알파로 수렴했대요. 리미트 bn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을 했답니다. 그러면 수렴하는 두 함수의 값이 주어진 거죠. 그럼 수렴하는 두 함수들끼리 곱하는 거, 더하는 거, 빼는 거 다 상관이 없다고 했죠. 나누기만 좀 조심해라. 나누기는 그 수렴값이 0인 건 제외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봐. 그래서 끝에 결론은 an의 제곱과 bn의 제곱이 같은 값으로 수렴을 했는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an의 제곱이라는 거는 an을 몇 번 곱한 거야? 2번 곱한 거네. 그러면 얘가 an이라는 건 어디로 갔어? 알파로 갔고, 또 an은 어디로 갔어? 알파로 갔고, 그 두 개를 곱하면 되겠네. 얼마가 나와요? 알파 제곱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럼 bn은 어디로 수렴했니?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했죠. 근데 그 bn을 몇 번? 2번 곱했네.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또한 얼마가 됩니까? 알파 제곱이 되니까 같나요? 다르나요? 같죠. 기억은 참이 됩니다. 왜? 우리가 수렴하는 두 함수를 가지고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같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니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an, bn이 모두 발산한대.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수렴하는 놈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가 가능하다고 했지, 발산하는 놈 갖고 와가지고 발산하는 두 친구를 곱했더니 발산이야 라고 말하면 너희가 무한대의 개념을 갖고 있을 때 당연한 거 아닌가? 무한대랑 무한대를 곱하면 당연히 무한대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맞는 예제 중에 하나야. 근데 틀린 예제가 하나라도 나오면 주어지는 명제는 틀렸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 수가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꼭 무한히 뻗어가야지만 발산했었니? 아니었죠. 뭐도 됐어? 진동도 됐었잖아요. 어떤 하나의 크기가 다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반복적으로 일어난대. 이게 an의 수열이라고 하자. 그러면 bn의 수열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이라 해.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첫째 항 곱하면 마이너스 1, 둘째 항 곱하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 곱해봐.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 곱해봐. 마이너스 1. 어때요? an 자체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진동하죠? bn은 그 진동의 순서를 반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진동하죠? 발산했어. 곱하면 어때?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하네. 그러니까 니은의 발레를 찾았죠. 발산했는데 두 개 곱한 건 수렴이 됐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처럼 발산하는 거에 생김새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발산하는 두 가지를 곱해서 발산을 말한다. 발레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수렴하는 두 수열을 갖고 와서 조작하는 건 다 오케이라고. 근데 발산하는 친구 갖고 와서 뭔가를 물어본다. 생각해줘야 된다고. 되나 안 되나를. 특히 이런 발레들은 잘 챙겨주시고요. 됐나요? 그 니은은 탈락. 디귿을 볼까요? 수의 CN에 대해서 AN, CN, BN 이런 크기 순서가 있대. 그런데 BN 빼기 AN은 0인데 그렇다면 리미트 CN이 0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럼 이거는 마치 우리가 방금 직전에 봤던 그 샌드위치 정리처럼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뭐 때문이냐면 an 빼기 bn이 0으로 수렴을 했대. 그럼 이것만 보고 아, 이 친구가 3, 3으로 갔겠네. 혹은 4, 4로 갔겠네. 왜? 수렴하는 두 함수 뺀 게 0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럼 요 가운데 껴있는 친구는 또 4로 수렴하겠네요. 오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 두 개 뺀 게 0이니까 가운데가 cn도 그러한 수렴값으로 가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렸죠. 당연히 틀렸죠. 심지어 얘는 cn이 0으로 간대. 당연히 틀렸지.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뺀 게 0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 놈의 입장에서 보면 얘에다 다 an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0, cn 빼기 an, bn 빼기 an. 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 그럼 얘도 0으로 간 거잖아. 그럼 얘가 0이 간 거지. cn과 an이 똑같은 거지. cn이 0이 된다? 말도 안 된다고. 이해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n 빼기 n 마이너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여기 뺐어. 가운데는 n이야. 여기서 여기 뺐어. 어떻게 돼? n분의 2 나와요. bn 빼기 an은 n분의 2 나옵니다. 그럼 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0 가죠. 똑같은 모습 만들어졌네? 얘 0 갑니까? 무한대 보내면? 안 되죠. 무한이 커지잖아. 그쵸? 심지어 발산하는 것도 찾아낼 수도 있다고. 이런 거의 예제 사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an 빼서. 그럼 얘가 0으로 갔고 얘도 0으로 간 거니까 얘가 0으로 간다. 그럼 cn 빼기 an이 0으로 수렴한 거지 cn이 0으로 수렴하는 건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틀린 거야. 모르니까. 됐나요?